그 다음에 이제 정제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1시네요. 네, 김계선 누님이죠. 김계선 누님. 김계선 누님이 6월 6.25 전쟁, 한국 전쟁 특집으로 이렇게 반쪽 일성이 팽덕히 총에 맞아 죽을 수 있었다. 팽덕회가 일어나서 반쪽 일성의 멱살을 잡고 깃방을 후려 갈겼다. 그리고 이렇게 참다 못한 팽덕희가 반쪽 일성을 총 쏴서 죽일 수 있었는데 김남일 때문에 참았다. 아이고, 축구 선수 김남일이 아니라 그냥 남일. 죄송합니다. 김남일이 아니라 남일. 남일을 좋아해서 팽덕회가 남일 때문에 참았다. 그러니까 반쪽 일성이 얘가 뒤끝이 있는 애거든요. 원래 이렇게 파시스트 성향 애들은 그 누구야, 걔 그 누마니의 차우세스크하고 반쪽 일성의 공통점이 이 뒤끝이 있습니다. 자기한테 뭔가 이렇게 위협으로 다가온 애들, 자기한테 상처를 준 애들은 결코 잊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호인인 척 허허 웃고 내가 부족해서요 다 잊었어 뭐 이런 식으로 차우세스크나 반쪽 일성이 하거든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결국은 아웃시켜요. 반드시 죽입니다. 왜냐하면 남일의 존재로 인해서 반쪽 일성의 허물이 있잖아. 그럼 그것을 없애야죠. 그래서 북한 역사에서 남일이 사라진 거예요. 장성택도 북한 역사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게 뭔가 반쪽 정은의 치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성택이 아웃된 겁니다. 고모부여도. 장성택이 계속 유지하다가는 반쪽 정은의 치부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남일도 결국 암살당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인드라가 국유원론 관점에서 한국전쟁을 분석한 바 있죠. 그런 점들을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디테일인 면에서 우리 김기선 누님 좋은 얘기 많이 하셨습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 국共내전에서 만주에 있는 장개석 군대를 못살시키기 위해서 북한의 중공군이 이미 들어와 있었다. 중공군이 58년인가 한국전쟁 끝나고서 한 30만 명, 28만 명 정도가 여전히 북한에 남아 있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 모택동이 모택동하고 반쪽일성 사이가 안 좋아지면서 그 중공군이 다 철수했죠. 50년 말인가 60년대 초반에 그때까지는 중공군이 북한에 체류하면서 많은 북한 여자들을 따먹었겠죠. 중공군의 발정난 개들이 한 30만 명을 북한에 풀어놨으면 얼마나 많이 북한 여성들이 여성들이 겠어요. 아셨겠죠? 그렇게만 말씀드리시고 궁금한 분들은 한국전쟁을 국유원론에서 어떻게 보는가 하고 인드라 블로그에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국유원과 한국전쟁 참고하시고요. 모택동 뭐 이런 거는 그냥 국유원의 큰 그림이에요. 빅토르 차일드 생각하시면 되고 캠퍼스링. 그 다음에 이제 뭐 에포크 피시 간만에 이제 특종을 냈네요. 중국 충격 빠뜨린 여성 집단 국타 사건. 후베이 여성 하북성의 그 조폭으로 보이는 애들이
여성을 구타했다. 저 탕산신가 뭐가 그 뭐 한국으로 치면 광주, 전라남도 광주 정도 되나봐요. 광주에 왜 조폭이 막 여자 후려팬 사건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그 현장에 그 미국 반쪽 민주당이든 뭐 이렇게 경찰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기억이 그것도 문정비 파실 정권 시절에 있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청산시가 한국으로 치면 전라남도 광주 정도 되나봐요. 경찰 조폭, 그 다음에 맹공 18루, 유사하죠. 맹공 18루 문정비, 탕산, 광주, 경찰 조폭, 그렇게 보시면 되고, 전형적인 후진국 양상이죠. 후진국들은 원래 다 저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한국의 그 여성들이 중국 많이 좋아하세요. 저런 게 비일비재하다. 그 다음에 이제 추복희 선생, 나토 회의에 한일 정상이 가는 이유.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아시아 4개국 정상이 나토 회의에 초대됐다. 이것은 어떤 나토가 여태까지 나토의 존재 이유가 러시아 때문, 소련과 러시아 때문인데 그것이 중국으로 확대된다. 이게 굉장히 어떤 지정학적인 면에서 굉장한, 인들아 지정학을 중시하잖아요. 그리고 구기본론을 이해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지정학을 공부하셔야 돼요. 인들아 강조했습니다. 302년에 맥킨다경, 그 다음에 상극위원회는 브레진스키, 키신저, 이 사람들이 다 지정학 대가들이에요. 오늘날에도 외교, 현실 정치, 현실 외교, 이런 어떤 외교 공부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지정학을 공부하셔야 된다. 지리정치학 하셔야 되는데, 이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나토가 중국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론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다. 멀잖아요. 일단 유럽과 중국은 멀어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을 타켓으로 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국유본이 여태까지 30-40년 동안 친중 전략을 써오다가 반중 전략을 취했다라고 인들아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이어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것은 신냉전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된다. 신제국주의 관점에서 보셔야 된다. 인들아 늘 강조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이것을 신냉전 관점에서 자꾸 받아들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위 파시오들은, 그 다음에 좌우익 파시오와 중국 맹공 18루나 푸틴은 이것을 신냉전 관점에서 받아보려고 하는데, 딥스 파시스트들은 아니다. 지금 신제국주의 시대다. 인들아 이렇게 이거 비교하면은 이제 100년 전가 상당히 유사하다. 189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이후의 상황과 굉장히 유사하다.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오늘따라 이렇게 바이블레들이 날아다니지. 이것을 강조드리겠고요.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여태까지 그 대한민국 외교라는 것은 미국, 그 다음에 일중러, 4대 강국에 둘러싼, 초강대국에 둘러싼 대한민국 외교라는 것은 미국, 일중러, 북한, 딱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외국, 아프리카든 남미든 유럽이든 신경 쓰지 않는 그런 어떤 외교였는데, 이게 한국의 외교도 근본적인 어떠한 새로운 어떤 모형이 이제 나와야 된다. 기본 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인드라께서 지정학을 여러분한테 공부하라고 하시라는 겁니다. 여태까지의 어떤 지정학이 완전 전면 재검토가 되는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예. 과거의 낡은 어떤 틀로 예. 현사태를 보시면 안 된다. 국유원은 현재 전 세계적인 새로운 어떤 구도를 만들어 가고 있어요. 이제 막 예? 잡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 어설픈 트럼프 해가지고 반중시키고 어설픈 반중, 바이든 형이 이제 제대로 된 반중. 그래서 하나하나씩 지금 개념 잡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한꺼번에 뭐가 확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예. 계속 이게 인드라 볼 때는 예. 4, 50년 간다. 생각해보면 2000 한 60년, 5, 60년까지 간다 이거죠. 언제까지? 양자산업 시대가 시작될 까지. 양자산업 왜 그렇게 인드라 잡냐면 양자산업 시대가 본격화되잖아요. 더 이상 이런 지정학적 구도가 의미가 없어져요. 양자산업 시대가 본격화되면 네, 이전까지 국유본이 나름대로 러시아에 푸틴을 꽂아주고 중국의 맹꽁이 시파를 공산당이 지배하고 이렇게 했던 게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어떤 중국 공산당도 양자산업 시대가 본격화되면 인드라 국원론 관점에서는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이 필요 없어요. 이게 이 반쪽 정은이야 물론 2025년 이후부터 가성비 떨어져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고, 더 중요한 거는 러시아에도 더 이상 푸틴과 같은 인물이 필요 없어지는 시대가 양자산업 시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시기가 언제냐? 양자산업 시대가 본격화되면 더 이상 중국 공산당이 필요 없어져요.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리따님 어서 오세요. 구독 고맙습니다.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걸 인드라 계속 강조했어요. 양자산업 시대가 본격화되면 더 이상 중국 공산당도 필요 없고 푸틴도 필요 없다. 이렇게 인드라 강조드리겠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반적정원은 퇴출당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성렬형이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계속 방송 중에 한 번 더 강조하면 박정희 대통령은 산업화 근대화, 김대중은 자유화, 그 다음에 성렬형은 세계화. 이렇게 20년마다 국유원이 미션을 준 거다. 박정희 대통령 국유원이 박정희 대통령이 임명한 것, 김대중을 임명한 것, 그 다음에 성렬형을 임명한 것 각각에 다 과제가 있다. 물론 역대 대통령 모두를 국유원이 임명했지만 특히 박정희, 김대중, 성렬형 이 세 명에게는 시대적 과제, 시대정신의 과제를 특히 줬다. 이렇게 저는 평가한다 이거죠. 이렇게 강조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민주당 바이든 재선 불가론, 뉴욕타임즈가 50명을 인터뷰했군요. 젊은 필요하다. 이유는 나이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인드라는 이 얘기를 바이든 형이 대통령 된 다음부터 계속 강조했잖아. 바이든 형이 이번만 하고 물러가시면 역사에 남는 대통령 되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도 누가 임명하죠? 국유원이 임명합니다. 저는 바이든 형을 좋아하죠. 바이든 형 때문에 안보가 아주 안심이 돼요. 트럼프 때는 매일매일 불안했는데 바이든 형 덕분입니다. 문제는 이제 바이든 형이 딱 4년만 하시고 물러가시면 더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 미국 민주당이 12년 집권할 수 있다라는 거죠. 차기 대통령이 미국 민주당 대통령이 되고 그분이 재선을 하게 되면 12년을 집권할 수 있죠. 그리고 대체로 12년 하면 공화당에게 권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줘야 되고 12년 집권.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 인드라의 6.25 법칙에 따르면, 6.25에 따르면 한국은 국힘당이 15년 집권할 수 있다 라는 거죠. 성렬형 5년,
차기에 뭐 철수형이나 아니면 원희룡, 휘룡이가 또 집권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년, 그 다음에 또 누군가가 집권할 수 있다. 15년을 집권할 수 있다. 왜, 그러니까 지금 2025년까지는 통일이 안 되지만 2025년부터 2035년 사이에는 상당수 전문가들이 그때쯤 되면 한반도가 통일되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기에는 국힘당에서 대통령이 있어야지 만사가 평온하겠죠. 네. 그렇게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 중에 이유는 이제 인드라가 두 가지를 얘기하죠. 항상 2025년 가성비가 떨어진다. 여태까지 국유원이 분단 체제를 지속시켰던 거는 그게 아마 이익이 큰 이익이 있기 때문인데 2022년부터는 오히려 국유원한테 손해다. 그래서 통일시켜야 된다. 2025년에 당장 통일되는 건 아닌데 갈수록 분단 체제를 지속시키려면은 굉장한 어떤 국유본이 지출을 비용을 감수해야 되는데 그 비용을 국원이 감수하겠냐 이렇게 인드라 강조했습니다. 2025년 거기 두 가지 얘기를 인드라 강조했죠. 첫 번째는 기후무기가 2025년 미국 공군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 완성되죠. 기후무기가 뿐만 아니라 2025년이 여러가지로 지금 인드라가 전망하기로는 어떤 IT의 획기적인 여러가지 어떤 것들이 본격화되는 시기도 2025년쯤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어쨌든 이게 첫 번째 과학기술의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2025년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뭐냐 2025년 해방이 45년 그러면은 해방둥이가 45년에 태어났더라도 그분이 2025년이 되면 80세라는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 다들 북한에 대한 기억이 없어지는 거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관련자들은 숙청되거나 죽었을 것이고 대한민국에 있는 분들도 다들 죽었을 것이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통일되고 난 다음에 북한 토지 소유 면에서 깨끗하게 공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일제시대 때 그 땅을 땅문서 갖고 있으면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대부분이 이제 거의 뭐 그래도 남아 있겠지만 극소수는 대부분은 정리가 된다. 그때까지 국유본이 기다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러한 어떤 북한의 경제 개발을 통일된 다음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면들이 늘 강조 드렸고요. 저는 미국 민주당 12년 집권하면 공화당 극우 특파들은 선분 말라 죽겠군요. 인드라가 그래서 다시 한번 공화당의 그 12년 뒤에 만약 이 시나리오로 된다면 공화당에서 지난 시기처럼 레이건 정신으로 무장한 미국 보수 행동주의도 새로운 제2의 레이건을 찾아야 되고 인드라 강조해서 트럼프파와 결별해야 된다. 특파와 결별해야 된다. 음모론 딥스 파스트라고 결별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보수행동 초기 운동하시는 분도 음모론과 거리를 뒀습니다. 그리고 12년 집권한 다음에 미국 만약에 12년 집권설이 현실화 된다면 그 다음에 공화당 대통령은 레이건 같은 대통령이 나온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 세계화 국제화 별그럽다. 텐넷을 노랑머리 동유럽 미녀와 결혼시키면 그게 세계화다. 노력하세요. 네. 동유럽 중앙아시아 이민자 대환영. 우리 이 인드라 방송을 모니터링 하셔가지고 우리 한국에 있는 국유본 관계자분들 좀 테네님에게 좋은 소식 좀 전해주세요. 우리 능력 있는 분인데
한국 여성은 못 믿겠다고 합니다. 예? 뭐 이렇게 돈 많은 것 같아서 살해했다. 남편 살해했다. 20대 여자가 40대 남자하고 결혼했는데 돈 문제로 죽였다. 이런 세상이니 그쵸? 자 그렇고요. 연준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뭐 당장 고통스럽죠. 인드라도 대출 진짜 많이 받고 있어요. 사회주의 페럼 때문에 제가 대출을, 그전에는 대출이 없었는데 대출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제가. 그래서 다만 인드라는 이제 정책금융자금을 시험 받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이제 불안하죠. 여러분들 그렇다고 하더라도 3, 4년만 참으시면 된다. 다시 금리 인하 시기가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맞는 매가 낫다. 그냥 빨리 금리 올릴 거 빡빡 올려야 된다. 강조했습니다. 지난 방송부터. 연준을 지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시고요. 어떤 추세에 대응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국유본의 어떤 이러한 흐름이 인대로서는 합리적이라고 평가하고 좋은 정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변 정책이 정해져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빨리 이해하고 그러한 구변 정책에 어떻게 이 추세에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지 또 구변 음모론으로 뭐 어떻게 해봐야 속타는 건 본인 자신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맨날 집값 폭락 그런 거 해봐야 집값은 더 올랐잖아. 문재인 파쇼 정권 때 힘들어 강조했잖아요. 국힘으로 정권 교체하면 집값 안정화된다고. 하향 안정화된다고. 집값 안정 생각하는 분들은 반드시 정권 교체된다. 국힘이 그냥 천년만년 있으면 100년 집권하면 집값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농담이 아니라 진담입니다. 근데 이제 100년 집권은 어렵죠. 국유본이 허락을 안 해주니까. 국힘이 집권하면 무조건 집값은 안정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계 경제도 먹고 사니 좋아이즘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유본도 78%, 먹고 사니즘이 우선이겠죠. 그럼에도 국유본이 하늘로부터 받은 소명 22% 때문에 끝없이 혁신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종종 철학 이야기 하실 때마다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럴 거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뭔지는 알 수 없죠. 자, 먹고 사니 좋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니즘이라는 건 결국 인간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거죠. 생존. 생존은 이제 좋아 나가는 것도 결국은 생존이다. 큰 틀의 생존. 직면한 생존. 그 다음에 오늘 당장, 그러니까 둘 다 생존인데 이 78%는 지금 당장의 생존이 78%고 22%는 내일의 생존. 생각하는 게 22%다. 둘 다 생존이지만 살아남기지만 눈앞에 보이는 것을 해결하는 것은 78%. 내일 모레 장래까지 혹은 우리 노스님처럼 사후까지 준비하는 그러한 게 22%.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뭐 이건 주간 전망 40년 만에 무자비한 금리 인상 시작 그래가지고 정인설의 원시턴 나오고 그래서 이 정인설은 지난 한 주간 미국 뉴욕에서 어떠한 증시가 어떻게 움직였나 이슈가 뭐였나를 이제 정리하는 그런 것들을 유튜브로 방송했어요. 그래서 나머지는 뭐 조재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평범하게 다 얘기한 거를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 없고, 색다른 것 딱 한 가지는 폴 보커가 키가 컸다. 키 순으로 금리하고 키가 연준 의장과
금리하고 상관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번에 파월이 폴 볼커 역대 연준 의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비교했을 때 두 번째로 키가 크다. 제일 키가 큰 사람은 폴 볼커고 두 번째로 키가 큰 사람이 파월이다. 그래서 과연 파월 시대 때 금리가 얼마만큼 오를 것인가, 뭐 이렇게 지금 키 이야기가 나왔다는 게 되게 흥미롭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